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입사 후 계획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물어볼까요? 지원 동기는 다 알죠. 금방 퇴사하려나 오래 다닐라나 이거 몰라는 거. 근데 입사 후 계획은 묻는 이유를 잘 몰라요. 영상들 보다 보면 이런 류의 얘기들은 자주 나오죠. 회사 성장에 기여해라, 경영 이념에 맞춰라, 전략적 우선순위에 포커스해라. 말은 쉬운데 문제는 이게 뭔 말인지 막상 스크립트 쓰려면 몰라요. 또 현직자 만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자고요.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취준을 하려니까 내가 맨날 물어보던 건데도 면접관으로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쯤이면 계속된 탈락으로 멘붕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입사 후 계획, 입사 후 포부, 이게 대표적인 쉬운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뻔한 얘기들 말고 제가 최근에 취업에 성공하면서 직접 발견한 저만의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쉬운데 어려운 입사 후 계획, 오늘 얘기가 지원할 때마다 5분이면 바꿔 쓰는 입사 후 계획 스크립트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먼저 면접관이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다들 착각하는데 이건 단순히 꿈이 뭐예요?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질문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어요. 첫째, 이 사람이 진심인가? 둘째, 의지와 전략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얼버무리거나 너무 일반적인 답을 하잖아요? 면접관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관심 없네. 그냥 이력서 넣은 거네. 결국은 지원자의 진정성 그리고 업무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자고요. 이 질문 진짜 쉬운데 어려워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머리 하얘집니다. 이 질문에 잘 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딱 3개예요. 입사 직후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계획, 또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 궁극적으로 회사의 전략과 나의 강점을 연결한 스토리. 이 3가지만 기억하잖아요? 답변 구성이 저절로 됩니다. 지금 회사가 바뀌어도 이 흐름만 기억하면 어떤 업종이든 어떤 면접이든 설득력 있는 대답이 가능해져요. 커스터마이즈가 쉽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뭔지 감이 잘 오세요? 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전략이다, 이념이다, 계획이다 예시나 사례 없잖아요? 딴 나라 얘기예요. 가장 주의할 점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자주 나오는 실수가 너무 먼 미래만 말하는 거예요. 영업본부장이 되겠습니다. 10년 후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비전 중요하죠. 근데 면접관은 입사 첫 해에 뭘 할 건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그 먼 미래에 어차피 자기는 이 회사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입사 후 첫 90일 동안 고객사 관계 빌딩, 또 팀 서포트, 담당 직무 숙지, 회사 생활 적응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팀의 KPI인 2020년 매출 10%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된 지원자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숫자나 지표를 활용하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 특히 우리의 회사 생활은 팀,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 맞춰서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벅거리지 않고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심지어 저는 회사를 옮기거나 직무를 옮기면 이렇게 장표를 만들어서 제 매니저와 공유를 하곤 했어요. 이렇게 공유하면 장점은 내 보스가 원하는 부분으로 90일 동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없을 거고 또 난 준비된 사람이다, 체계적인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영업 상무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보안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면접관에게 바로 기여할 수 있는 계획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1번으로 최악만 피한 겁니다. 입사 초기 계획을 말했다면 그 다음엔 성장 계획을 말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회사와 연결된 방향성이라고 쓰고 결국 회사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새 K뷰티들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국내 화장품 회사가 최근에 유럽 시장 본격화 이런 기사를 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럽 시장 진출 기사를 보고 저는 현지 파트너 B2B 영업 전략과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팀의 해외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현직자 인터뷰예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진짜 이거 하시잖아요?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돼요. 어려우면은 그냥 팁인데 진짜로 링크드인이나 블라인드 이런 사이트에 해당 회사로 검색을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한 DM을 쫙 뿌리세요. 현직자들은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100% 사항이 아니더라도 현직자가 말해준 내부 계획을 듣고 답변하잖아요? 100%예요.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개인 목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연결된 포부로 들립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잇는 진정성의 예예요. 우리 지원 동기에 이 회사가 이래서, 이 직무가 이래서, 나는 이런 강점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볼륨을 키우고 들으세요. 입사 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전체 큰 그림에서 일관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느냐라는 지원 동기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건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이념이 지속 가능한 감동이라면 여러분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하겠습니다, 이런 포부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을 입사 전으로 연결시키는 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하잖아요? 뭐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리한
면접관들은 꼬리 질문을 압박 질문으로 합니다. 제가 면접관일 때 한때 이 부분에 진짜 꽂혀서 항상 물어봤어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결국 입사 후 포부는 지원 동기부터 시작한 얘기를 입사 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회사 방향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 계신가요? 지원 동기부터 이어지는 얘기죠. 당장 입사 직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회사의 전략과 내 강점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얘기하면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진정성은 누구한테나 통하는 거 아시죠? 막연한 포부보다 구체적 행동과 전략을 말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입사 후 계획 항상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이거 대답 못하잖아요? 트라우마 생겨요. 트라우마 오기 전에 기본기를 단단히 하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 참조하시고요. 면접 꿀팁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주세요.